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자, 이 문제 두고 여야 간에는 정치적인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매각 계획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해서요. 국유재산 토지와 건물 규모를 합치면 한 701조 원 규모가 됩니다. 네. 근데 94% 정도는요. 뭐 공공기관 청사라든가 아니면은 관사, 도로, 하천 뭐 이런 건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6% 정도 일반 재산을 매각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뭐 전체를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활용 가치가 낮거나 유휴 재산인 경우에 우선 매각 대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5년 동안 16조 원 플러스 알파를 만들겠다. 그걸 이제 재정을 만들어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매년 한 2조 원 안팎의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근데 그 5년 생각하면 한 10조 원 정도 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16조 원 플러스 알파니까 뭐 많게는 한 2배 정도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팔아서 민간에 팔아서 그 돈은 정부 재원으로 쓰겠다 뭐 이런 구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구체적인 매각 대상인지 어떤 것들입니까?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요.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보도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건의 감정가는 약 2천억 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9건 다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2건만 공개했는데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더니 나머지 7곳 가운데 6곳이 이른바 강남 노른자위 땅이 있는 건물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위탁개발을 캠코하고 그다음에 LH에다가 보통 맡깁니다. 네. 그러면 투자 비용과 운영 수익을 고려해서 관리 처분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 그 위에 건물도 올리고 그럼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 비용 대비 이제 운영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가치도 상승할 거고요. 그 기간을 합쳐서 이 기간 동안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하는 뭐 이런 기간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캠코라든가 LH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설정이 삼성동 두 곳의 빌딩은 2028년과 2031년 그리고 신사동 빌딩은 2047년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 대상에 지금 오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서둘러서 판매하고 매각을 하고 그러면 헐값으로 매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빈 땅이 있어요. 국유지가 있는데 이 땅의 위치가 괜찮아요. 건물을 지어서 뭔가 임대를 해주고 이러면 훨씬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얻어들인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시점에서 파느냐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듣고 이어갈까요? 국유재산의 매각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 매각 대상인 강남 심사동의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 홈페이지에 버젓이 매각 제한 재산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매각 제한 대상 물건들도 일부 매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정부는 뭐 지금 이제 그 규정 자체를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규정을 바꿔서라도 매각을 하겠다. 네, 거기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 네. 재산으로 분류를 하기는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종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매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치가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정하게 수익을 거둔 다음에 매각하는 게 좋은지 이런 네. 것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2022년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 따르면은 처분형 재산이 있고 매각 제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지침에 따라서 관리 처분인가 기간을 설정하는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내부 방침을 일단 뒤집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사 나라키움이라고 하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사역, 학동역 그리고 압구정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2분 거리에 위례 신사역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었는데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되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건물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지금 왜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 건물을 서둘러 매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걸 또 누가 입찰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헐값으로 건물을 사들일 수 있고 그 사들이는 사람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물이 한두 푼짜리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자산이 뭔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일단 당장 급하고 현금을 쓸 필요가 있으면 팔 수도 있긴 한 거죠. 근데 규정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예요. 자, 야당 반발 좀 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라 땅을 팔면 민생 경제 위기가 극복됩니까? 경제 위기 운운하며 다주택 부동산 부자 종부세 감세,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할 땐 언제고 이제와 깎아준 세금 메우려고 나라 땅을 팔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들의 배를 불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도권 자산을 집중 매각하려는 것도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죠. 매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건물을 짓고 더 큰 좋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의 재산이 이 공동체의 자산이 특정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그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정말 많은 상태냐, 많지 않은 상태냐 이거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 세계 국가들하고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거는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나니까 나머지 이제 지금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 이재명 의원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지 될 것 같은데 왜 SNS에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값에 헐값에 사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 감세나 철회하라. 네. 그런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편을 거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에 일어났다는 거 하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쟁 자체는 할 수 있는 논쟁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재정이 이렇게 가도 좋으냐. 잘 쓰지 않는 자산을 매각해서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고 반대 주장도 가능한데 문제는 정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 그것도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공공기관 자산 매각하라,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2017년 한국석유공사가 4억을 매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건물을 임차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차료로 5년 동안 480억을 냅니다. 내 집을 판 다음에 세를 다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감사원이 이 4억을 판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물을 팔고 재임차하는 바람에 15년 동안 585억 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인데요. 이걸 어디다 팔았냐면 코남코 자산신탁이라는 곳에 팔았어요. 근데 이규성 재무부 장관, 2차례 장관을 거쳤는데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 회장 3명이 모두 모피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코랑코 자산운용의 사회이사가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라고 했던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장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이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산 매각 과정에는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공공자산 매각을 민영화로까지 연결하는 건 좀 앞서 나간 거라고 해도 일부 특권층만 공공의 자산으로 배를 불린다. 이건 없어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타사건걸.